내가 2010년에 일단 교장직을 내려놨죠. 영대 선생님 이어서 이제 대표 교사를 수행하셨고요. 그리고는 이제 1, 2년을 더 있었나? 있다가 대구로 내려와서 1, 2년 그냥 이제 학교의 연장선상 연구소 개념으로 연장선상에서 일을 하다가 차츰 이제 그 궤도를 벗어났죠. 벗어나서 아직 분리의 단계로 들어갔었는데 그 대구에 내려오니까 또 대구 분들이 뭐 엄청 반가워하면서 방학 때만이라도 아이들 좀 같이 좀 지내달라 해서 부탁을 해서 이제 대구 기억나시죠? 저기 내려가니 저기서 푸른빛 배움의 숲이라 해서 이제 열린 책숙 개념으로 그때 열린 책숙은 개념도 없었습니다. 그냥 캠프죠. 일종의 3박 4일 5박 6일 그때는 처음에 좀 길게 했었습니다. 이런 걸 이제 2, 3년에 걸쳐서 했죠. 이때 갈매기 꿈 제가 이건 이제 천안으로 옮겨와서 하게 된 첫 번째였는데 이렇게 할 때 제가 유치, 초등, 중등, 고등 이렇게 4개의 단계를 설정할 때 유치는 자연에 깊숙이 들어가고 초등은 거기서 한 걸음 나와서 사람 세계 들어가기 전에 그 마음을 곱게 물들이는 예술의 영역을 충실히 겪고 나서 중등, 고등 들어갈 때 중등에서는 자유자립 그랬죠. 그 자자를 썼었는데 사실 제가 예전에 왜 그 초등 교사 할 때 민들레 학교라는 걸 했었잖아요. 민들레 학교를 할 때 내세웠던 가치가 자연, 자유, 자치였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써서 서로를 살린다는 그 이미지를 갖고서 대체로 그때 자유교육이 딱 시작하면서 그 기존 교육에 대한 반감, 반항, 반발로 원래 이제 교사가 되었던 게 아이들이 자유를 한껏 주려고 했는데 근데 한쪽 정세는 아주 강하게 자유는 펼쳐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안에 있는 건 막 발산하는 건데 이걸 동경하면서도 하는 발산은 또 두려운 거야. 반감은 분명히 있는데 기존 질서에 대한 반감은 분명히 있는데 그래서 뭐 매사에 삐딱선을 타면서 거부감으로 이제 막 나는 그렇게 안 해, 나는 그렇게 안 해, 나는 그렇게 안 해, 난 이렇게 할 거야 식으로 이제 꼭 반해서도 하고 그걸 좋게 본 여러 사람들이 같이 해보자 해서 이제 방학 때이긴 하지만 민들레 학교를 하면서 점점 그게 커져갈 때 근데 기존 질서에 대한 강한 반감이 막 모든 것에 대한 그 투쟁으로 나타났는데 이걸 어떻게 내가 제어를 할까? 이걸 놔두면 이 흐름 크게 탈 텐데 난 이 흐름과 내가 어떻게 상보할까 고민하다가 그때는 전체라는 말 자체가 아주 싫었던 때인데 전두환 전자 그 전체를 엄청 싫어할 때니까 전체에 대한 반감 강하게 갖고 있지만 그리고 개체로 완전히 쏠리는 것도 두렵고 그때 막 우리에게 눈에 띈 게 공동체였거든. 엄청 반가워서 이게 어떻게 하면 잘하면 양쪽을 조절하겠다 싶어서 이제 저는 전체란 말 안 쓰고 공동체의는 어떻게든 사람들 간에 조율이 필요하니까 그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개체도 죽이지 않고 전체의 가치도 살리는 개체는 개체대로 전체는 전체대로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틈이 있을 거다 하고 생각해서 이제 그래서 한쪽에는 자유로 있지만 한쪽은 자치로 그걸 제어하는 그리고 이 자연과 자치가 토대로서 자유와 자치 환경 토대가 아니라 환경으로서 자연을 생각했던 거예요. 자연에서 자유로울 때 자치가 좀 더 따뜻해질 것이다. 그래서 자연, 자유, 자치라는 개념을 딱 잡고 삼자 정신 이래가지고 했고 그런데 교사하는 동안은
잘 안 되더라고요. 안 됐어요. 자유가 더 많이 발현되고 자체는 지지부진하고 자연은 나가기가 쉽지 않고 그래서 그 방학 때마다 하는 그거는 시간이 너무 짧고 기간이 너무 짧고 그래서 성공했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고 길이 암울해서 나와가지고 교사를 가면서 나와서 어떻게 하면 그 새로운 질서 체계 그러니까 자치라지만 자치도 사실 어중간한 개념이거든요. 저희 자리를 잘 못 잡으면 자치라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안에 다양한 구성체를 전제하고 있는데 다양한 개체들이나 뭐 의사를 전제하고 있죠. 이들을 어떻게 하면 특정한 울타리 안에서 깝깝함을 느끼지 않으면서도 잘 연결되어 있을까? 모여들어서 이렇게 구심점을 역할하게 해서 이 친구들을 너무 멀리 떠나가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목줄처럼 조이지 않고 여기 이렇게 이 자치 정의가 제가 드린 자치 정의가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의 평등을 사실 개인의 자유는 요 상황에서는 이제 이렇게 표현되는 게 맞겠죠. 조정하는 과정 이렇게 설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치가 중심 가치가 되기가 어려운 게 뭐 자기 모습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러면 뭘 이거는 그래 알겠다. 근데 이거 평등하려면 그러면 이 평등이라는 게 그냥 통제를 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통제 수단일 뿐이다. 이거는 너 너무 나갔잖아. 대충 있지 마. 이 말이잖아. 여기서 평등이 공평하고 좀 다릅니다. 너무 튀지 마라의 제어 장치가 들어있는 셈이죠. 그건 아닌데 중심 가치가 없으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제 교수 학습 방법론으로 이걸 어떻게 재구성할까 고민하다가 찾아내는 방식이 그러니까 요 기본 틀은 여기 뭐가 들어가든 두 가치 상호 조정이라고 설정하지 않으면 그렇게라도 설정하지 않으면 요게 고착화 그 완전히 뭡니까 경직돼 버리니까 계속 이 끈을 유지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기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게 그 발돌프 인지학 배울 때 슈타이너 인지학 배울 때 요 이미지 보면서 와 이거 내가 찾던 거네 하였던 것이 이거였었어요. 바로 그리고 그리게 할 때 한 번씩 그리고 그러잖아요. 이걸 요 코, 핵, 알 요걸 찾는 게 관건인데 요거 하고 이거 하고 이게 이제 굳어지지 않으려면 숨을 쉬려면 이 관계가 잘 이렇게 숨을 쉬려면 이렇게 잘 돼야 되는데 요게 없는 상황에서 이 그림만 있는 거예요. 근데 고민 찾다가 사실 개인적으로는 처음에는 홍익인간에서 찾았다고 했는데 예전에 말씀드린 적인데 기억날지 모르겠다. 홍익인간이어야겠다. 그래서 막 그쪽으로 엄청나게 파고 들어갔는데 실체가 안 보여. 중간에 사라졌어. 실체가
다 뭐 야사화돼 버리고 어떤 국맥으로 서리지 않아. 그래서 체계화 안 돼 있어요. 체계화가 안 되고 다 비약적이야. 그래서 이쪽으로는 성량 영향 받아서 사실 여기까지다. 여기서 맥락이 끊어져. 이쪽으로는 선도 사상이 자리해가지고 옛날부터 내려오던 선도 사상이 있었고, 하지만 대부분 바뀌었네 색깔이. 하여간 이쪽은 다 성량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경직된 질서를 만들어 놓고, 이쪽은 경직된 질서니까 엄청 촘촘한데 사람 억제. 결국은 전사를 망하게 만들어버렸죠. 근데 선도의 사상은 또 안 내려와. 산에서 다 산 속에서 있다 보니까, 그리고 그 전통적인 수행법이 물 깊고 3년, 뭐 불 떼고 3년, 뭐 마당 설고 3년 그런 식으로 하니까 당신은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지금 시대에 맞지 않고 부정하고, 이거 아니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이 중심을 새로 찾고 싶은데 답답하게 있던 차에 이제 인자하게 소리를 받고 가서 이동을 받은 거죠. 받았는데 여기서는 사실 이제 스피리추얼을 내세웁니다. 어를 내세웁니다. 스피릿. 근데 이것도 사실은 처음에는 이 체계가 워낙 정교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에 드는 게 이걸 교육 과정화를 정밀하게 시켜내는 거죠. 아주 정밀하게 요 단계들을, 그죠? 몸, 살몸, 별몸, 제가 이름지는 피지컬 버디, 뭐 에세익 버디, 아스트랄 버디, 그리고 여기는 뭡니까? 센티언트 소, 그러니까 뭐지? 느낌력, 여기는 인텔렉츄얼, 그러니까 뭐죠? 암력, 여기는 컨셔스 소, 겜력. 요 단계 넘어서 뭐 아트만이 아니지, 아트만은 맨 마지막에 나오고, 마나스, 부띠, 아트만, 이런 식으로 굉장히 정교하게, 이것도 더 들어가면 더 세밀해집니다. 그러니까 황홀한 화음 같았어. 거의 화음, 완전 장관이 막 펼쳐지는. 근데 엄청 마음에 들긴 하지만 한참 공부하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가다가 내가 독일 사람 되겠군. 나는 19세기 독일 사람 되고 싶진 않아. 21세기를 곧 눈앞에 두고 있는데 21세기에 간지를 원하는 김이동이 되려면 이걸 고맙지만 사양하겠습니다 하고 돌아와서, 그래서 일단 저로서는 어린 시절에 초판에 자유를 먼저 시도하는 건 아니다는 결론이 분명히 내려졌어요. 이 과정을 거치면서 자유는 아니다. 여기서 자유는 확실하나 자유는 아니다. 제가 말하는 자유는 단지 삶의 주체가 단 뜻이 아닙니다. 거의 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자유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에 입각한 자유죠. 여기서 진리라는 게 당연히 거기에는 이제 하나님 말씀이겠지만, 좀 더 인간사의 보편성을 갖고서 보면 참된 것이어야 되는데, 그 전제에서의 자유니까 참됨을 자각할 수 있는 그 나이가 되기 전까지 자유는 제어돼야 됩니다. 참됨이 어떤 것이 진정한 삶의 가치인지 참됨을 자각할 수 있는, 사실 그렇게 따지면 참됨을 자각하는 길은 참 쉽지 않은 일이죠. 근데 이것이 옳은 일인가 그런 것인가, 감정이나 습관에 의존하지 않고 순전히 자기 경험 속에서, 자각 속에서, 그리고 자기 경험은 다 검토되었고 비판적으로 검토되었고, 거기에서 찾아내어지는 가치가 내 삶을 충족시킬 때, 자기 삶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았을 때 이웃 사람들도 함께 인간적인 어떤 유대 속에서 함께 성장하는 느낌을 맛볼 때, 그때 그를 자유라고 하자고 저는 정리했어요. 그래서 이 자유는 이때 보면 안 돼. 이때는 그냥 자연에서, 여기서 이때란
적어도 10살 이전. 자연에서 그 자기의 생명 의지가 이끄는 대로 그 자각에 의한 자유가 아니라 생명 자유죠. 생명의 자유. 생명의 그 힘이 그 슈타이너는 의지라고 그랬죠. 슈타이너가 의지라고 한 건 사실 쇼펜하우의 의지를 좀 미화한 건데 그 생명력, 강력한 생명력, 위험을 최소화시키면서 보존해주는 것.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안에서 솟아오르고 힘차게 뻗어나오는 그 생명력을 표현할 수 있게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 그게 10살 이전 유치 과정에서 충실히 경험해야 되는 거구나 하는 걸 배운 게 제게 가장 컸죠. 근데 그 다음으로 나아갈 때 어디로 나가야 될지를 그때 다닐 때도 좀 이 말을 받아들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고 참 갈등됐던 게 많은데 대천사들, 수호령들을 내가 어떻게 볼 건가? 이걸 이 시기에 우리 21세기 대한민국에 이 개념 어떻게 갖고 들어오나?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이들은 자연스러운 문화가 역사 문화 공동의 어떤 정서 속에서 받아들여지던 것 같은데 거기서도 사실 서구서는 한물 가기 시작했던 거였죠. 근데 이게 한물 가고 있는 이걸 여기 와서 막 새롭게 창조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그대로 갖고 온다는 것 자체가 안 받아들여지고 그러면 우리는 뭐 집안 신들 있잖아요. 문신. 왜 갑자기 신과 함께 나오는 그 신들이 다시 등장해야 되나? 그래서 한때 열심히 또 들여다봤네. 그 우리 신화 공부하면서 열심히 들여다보니까 이 신들 참 그동안 많이 버림받았구나. 그래도 우리 선조들과 함께 살아온 이 고마운 분들을 예의를 갖춰야 되겠다. 함부로 말하면 안 되겠대. 예전에 함부로 말했거든. 함부로 말 안 하는 선에서 예의를 갖추고. 그러나 이미 그들이 다 선했냐 하면 또 그렇지도 않아. 보면 악령들도 많아. 그래서 그들 끌고 오는 건 아니구나. 가까스로 그들을 물리쳤는데 예수의 힘으로. 여기서 예수는 특정 종교 예수가 아닙니다. 그야말로 그 팔레스타인을 그 세리 창녀들과 어울려가지고 다니면서 인간에게 너희들도 고유한 하나님의 자녀다. 고유성, 개별성을 가진 개별 자유자들이라고 선포한 어마어마한 에너지죠. 그이가 억압하는 모든 체제들을 타파하고 본연의 참다움을 내면에 갖고 있음을 잊지 말라고 하신 그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당시에 던진 분 아닙니까? 그게 그이가 와서 이 땅을 휩쓸고 있던 억누르고 있던 여러 가지 제도들을 타파해 준 건 대한민국 초기 기독교의 가장 큰 역할이죠. 그 뒤로 다 망해버렸지만. 근데 그래서 이야기는 너무 많이 나갔는데 어떻게 하면 이 코어를 형성할 건가? 제가 꽃핀학교 초등과정 할 때까지만 해도 그것 때문에 중등을 어떻게 설계하지? 엄청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방향 잡기로는 그때 당시만 해도 두 가지 마음이 공존했어요. 일단 기성의 교육 시스템은 아니다. 기성 교육 시스템, 교과목 중심의 교육 시스템은 계속 갈라놓기 때문에 분과적 방식으로는 전체를 보기 어렵다. 그래서 분과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할까? 제가 초등교사 마지막에 2년간 마침 그때 교육부 장관 이해찬 장관이 그 당시로서 정말 획기적인 제안을 한 거죠. 그 교육부 예산을 일부 떨어내가지고 1차는 개별이든 단체든 상관없다. 그래서 누구든 아이디어 내라. 보고 검토해보고 괜찮으면 100을 줬나 500을 줬나? 첫해는 100을 준 것 같다. 100 주겠다 그랬나? 받았어요. 그때 고민하다가 그때 이제 영국 가기 전이니까 학교 있을 때 이걸 어떻게 하면 교육과정 할까 생각하면서
요 시스템. 요거를 어떻게 하면 교육과정에 접목시켜서 아이들로 하여금 자유로움과 여기를 난 그 당시에 뭐라고 생각했냐면 진지함을 생각했어요. 자유로움은 즐겁고, 그래서 자유는 즐거움이고 평등이란 말 대신에 이제 참됨인데, 참됨을 추구하는 과정은 지루할 수 있으니까 진지함이라고 설정한 거죠. 그래서 즐겁고 진지한 진리의 공동 추구, 이게 제가 설정한 교육 정인데, 이 진지함을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학습을 어떻게 지원할까 하다가 진지함, 집중이 필요하고, 집중이 필요하고, 이 집중되면 경직되기 쉬우니까 이걸 극복하려면 확산도 동시에 필요하다.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교육 과정에 불어넣을 수 있을까, 교육 과정화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해보자. 그때는 처음에는 이랬다가 저랬다가 질서 없이 막 하면 어떤 데 이랬다가 어떤 데는 저랬다가 막 오만 시도들을 많이 해볼 때라, 지금 생각하면 필요하긴 했지만 아유 다시는 안 그래 하는 그런 시도들도 꽤 많이 했답니다. 그때는 이걸 질서를 설정할 순간 망한다는 생각 때문에 어떻게든 질서를 피하면서 이걸 해보려다 보니 이렇게 된 거죠. 완전히 그때 브레인스토밍 뭐 이런 류의 시도들이 꽤 있었어요. 저는 여기서 방문을 찾아내서 꼬리를 무는 그런 학습 방식. 책을 읽다가 뭐가 나왔으면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그걸 찾아가다가 뭐가 나오면 또 절로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학기가 끝나니까 그쯤 도달하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니까 확산은 되는데, 그리고 소주제별로 집중은 되는데 전체가 아니었겨. 이거 아니구나 해서 이제 이거 아니구나 그러면은 큰 주제를 잡는 수밖에 없구나 해서 큰 주제를 설정해. 민들레 갖고 이제 여기서 민들레 더 이상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 시도들을 하면서. 여기 프로젝트 수업하고 모델이 거의 비슷했었어요. 근데 왠지 프로젝트 수업은 성이 안 차는 게, 그 과정에서 에너지 소모가, 그러니까 에너지 소모가 아니라 자원 소비가 너무 많아. 그리고 결과 중심이야. 항상 보면 발표 중심이에요. 그래서 그러나 그 과정에서 경험들은 참 잘 되어요. 집중점이 있으니까. 그리고 결과물 내니까 성취감도 있고 그런 건 좋은데, 그 프로젝트 수업을 그게 끝날 순간 다 끝나버려. 어떻게 더 진전이라는 게 잘 안 느껴지고 그 경험만 남는 것도 어딥니까? 근데 그래서 좀 이 프로젝트와 그 다음 프로젝트가 연결이 안 되는, 단절된 채 그냥 그 순간에는 열정을 불태워서만 오일도 붙이고 발표하고 열정적으로 하는데 끝나면 끝. 그 과정에서 성장을 했겠죠, 분명. 그래도 결과물이 나왔으니까 어딘가 반영되겠죠. 분명히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계속 신경 쓰이는 게 단절을 느끼는, 너무 드니까 어떻게 하면 그걸 극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난 프로젝트 수업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겠구나 해서 당시에 이제 그건 좀 저 일찍부터 찾아낸 용어긴 하지만 연결시켜서 통전이라는 말을 찾아낸 거죠. 연결시킨 거죠. 그 당시는 처음에는 주제 체험 학습을 통한 집중과 확산을 통한 주제 체험 학습, 제가 제목 붙이는 그렇습니다. 집중과 확산을 통한 주제 체험 학습, 그걸 한 해에서 굉장히 자신이 스스로 잘했다, 이거 정말 잘했다 뿌듯하고, 그 이듬해 또 한 번 더 프로젝트 당첨돼서 그때는 또 여러 선생님, 여러 학교 선생님하고 같이 했는데 내가 왜 이 밀도를 강하게 끌고 가지 못하나, 두세 가지 요인이 있는데, 교무장 하랴, 반하랴, 이 집단 이끌이야. 무엇보다도 또 한 가지 요인은, 그럼 전체 체계를 잡으려면 이렇게 나도 자칫하면 주제 끝나면 다른 주제로 넘어갈 때 이 연결선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며, 그 더 큰 주제는 뭔가, 이걸 물었을 때 또 막 탁탁 숨이 막히는 거예요. 나도 프로젝트가 사실 다를 바 없어.
그냥 말만 다르게 쓰고 아닌 척 하지만 다른 사람 볼 때는 차이가 없는데. 그러면 내가 이 프로젝트 단절을 뛰어넘는 전체 안목을 가지고 있는가? 호응이가 너무 막연하고 이전통은 끊어졌고. 그래서 안 되겠다. 좀 도움 좀 받아야 되겠다 해서 아까 이제 다시 이 인지학을 도움 받으러 공부를 갔다가 엄청 이 체계를 잘 갖춘 것 그리고 전체 주제가 딱 보이는데 다 용어가 그쪽 용어야. 개념이 다 그쪽 용어야. 그쪽에서는 아주 성공적으로 잘 되고 있고 또 성공해야겠지만 또 우리나라에 와서도 더 잘 되길 바라지만 나는 아니야. 하고는 이제 돌아와서 현전이란 마음을 잡고 파고들려고 하는 순간 푸른교육 공동체에 붙잡혀가지고 하나님 학교를 세울 바람에 그 내용을 깊이 못 만들고 그냥 말대로 밖에 비스무리하게 해서 3년만 주시면 제가 생각하는 학교의 모습을 만들겠다고 했으나 중간에 사타다리 한번 하고 그리 가서 중등을 시작할 때 나한테는 아직 이게 안 형성되어 있었어. 이게 안 형성된 상황에서 어정쩡하니 중등하면서 예전에 했던 자연 자유 자치를 갖고 온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자립이 하나 더했지. 그래서 첫 단계가 자립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진리 체계는 안 형성되어 있고 그냥 방식들, 자연 자유 자립 자치 방식들만 이렇게 그냥 꼴 좋게 잘 처리한 거죠. 그 과정을 거치고 고등과정 가서는 이제 사회화를 먼저 염두에 둔 거예요. 그거는 좀 이따 시간 되면 하겠습니다만 고등과정 내가 정말 잘 설정했던가 뒤늦게 많이 돌아보게 됐는데 일단 중등과정이 그렇게 구성되었던 배경은 그래하였고 그런데 여전히 중심 체계를 잡아야 되는데 하면서 놓치지 않고 그 잡고 가려 했던 게 바로 중심을 놓치지 않고 봐야 되겠다. 그러나 그걸 내가 선포하는 순간 도구마가 되니까 나는 말 안 해야지. 발견하게 해야지. 그 방향을 몰아넣어서 발견하게 해야지. 물론 제가 그때 하나 둘 셋이나 얼무새하는 개념들을 많이 설정하고 이야기해서 그 중심을 나름대로 잡아서 그나마 이 학교가 뼈대는 세웠죠. 뼈대는 세웠는데 어디에 세웠나 내가 돌아보면 사실 그 당시에도 흔들리고 있었어요. 제 자신이 엄청 흔들리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마다 뼈대는 잡고 있는데 토대가 없으니까 뭐 흔들면 흔들리는 거야. 근데 나는 안 쓰러지려고 버티고 사람들은 공감대에 저보다 다른 토대를 갖고 와서 이야기하고 뭐라고 할까 진정성이라고 할까요? 어떤 갈망을 공감하는 분들은 또 단단해지고 뭐 이런 모순 상황을 계속 경험하게 되는 거죠. 중등에서 약간 급조하다시피 교사회를 구성했다가 한 번 완전히 깨지고 한 번 이어가나 또 탈이 계속 났었고 초등에도 단단한 어떤 그나마 잘 잡고 있던 분위기가 중도로 잘 안 이어지고 그때 제가 고민을 많이 했죠. 그때 선생님들이 제가 제시한 방법에 대해서 일기 분들은 너무 반감이 세서 두 번째 할 때도 두 번째 교사를 구성했어도 여전히 그 갈등이 있었지만 그래도 한 번 부서진 교사였던 만큼 그 반복하지 않으려고 이제 내 목소리를 줄여야 되겠구나 하고 그냥 점점 자세를 낮추게 되었고 학교의 안정을 도모하고 사람들 사이의 갈등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은 철학을 강하게 내세우면 안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목소리 많이 줄였어요.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내가 이거 하려고 이 생고생을 하나 하면서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31년, 32년, 33년, 34년, 35년, 36년, 37년, 38년, 39년, 40년, 41년, 42년, 43년, 44년, 45년, 46년, 47년, 48년, 49년, 50년, 51년, 52년, 53년, 54년, 55년, 56년, 57년, 58년, 59년, 60년, 61년, 62년, 63년, 64년, 65년, 66년, 67년, 68년, 69년, 70년, 71년, 72년
아니구나 하고는 내가 계속 가다간 나도 내 길을 쉽지 않고 또 무엇보다도 이제 부모들 이사회나 이런 부모들의 어떤 그 가진 욕구들 교사회 중등 교사회 이런 것과 계속 부딪히니까 말들 물러서야겠구나 하는 거가 맞물려서 이렇게 뜨는 거죠. 그러니까 토대가 약한 상황에서 이렇게 흔들려 가면서 떠났다는 느낌이 저한테 있다 보니 숙제를 덜 한 기분이 한참 드는 거예요. 이 숙제를 어떻게 하면 끝낼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이제 이 책숲 이게 책숲은 아니었지만 그때는 요걸 하게 된 거예요. 이때 제가 제천 중등에서 못하던 걸 여기서 조금이라도 해봐야 되겠다 하면서 한 게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이 코를 같이 발견하느냐? 독서다. 제 결론은 독서다. 왜? 적어도 책으로 내려면 이미 오랜 자기 그 경험과 자각과 고뇌 뭐 이런 것들이 녹여져 있고 그 결정체들을 책으로 낸단 말이죠. 대부분의 경우. 그리고 무엇보다도 검증이 된 책들, 즉 고전은 이거 확실하다. 설령 다른 주장을 하는 고전이 책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서로 부딪혀서 굽이 치는 사이에 정화가 일어날 거라. 내면에서. 저만도 그렇거든요. 제 청년기 사로잡았던 책들을 생각해보면 확실히 그런 게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저에 큰 영향을 준 책들이 일반적으로 잘 안 알려져 있는 책들인데 A.J. 크로닌 혹시 아시나 모르겠다. 선생님 성체 A.J. 크로닌 이 카톨릭 쪽에서는 괜찮은 그 작가인데 제가 그래서 거기서 이제 A.J. 크로닌 책들을 봤는데 저한테 엄청 큰 영향을 줬어요. 가정 고난 속에서도 진리를 추구하자. 이게 그러니까 사실 제가 그동안 많은 책들을 읽거든. 많은 책을 읽었는데도 서로 다른 주장들로 갈등하기도 하고 또 해법 내 나름대로 내 수준에서 해법을 찾아내고 이런 과정에서 책이 이끌어 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근데 뭐 보통 이제 그럼 독서해버리면 뭐 정말 장르가 다양하니까 너무 다양하니까 그거 다 손대면 특히 현대 소설이나 현대 철학으로 오는 건 완전 해체주의로 가기 때문에 이건 중심을 형성할 수 없다 얘들은. 그래서 중심을 잡게 해주려면 고전으로 증명된 인류가 증명해낸 고전들로 이 중심코어를 공동 추구하자. 공동 추구 탐구 연구하자 해서 지금 제천 중등 할 때도 이기 시작할 때 이걸 좀 제대로 해보려고 선생님들한테 고전 독서를 교육과정 속에 꼭 집어넣으시라. 이 뿌리가 어느 정도 공유된 이들은 뜻을 알아서 하는데 또 교과목 성격상 또 그런 것도 있기도 하고. 근데 이제 사실 자연과학 쪽 분들은 수학 이렇게 예술 영역 분들은 그냥 자기 과목 열심히 하시는 수준에 머물더라고요. 이미 사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공동의 그 공부가 없었는데 어떻게 그게 부탁한다고 되겠습니까? 쉽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공동의 공부 그 없는 상황에서 어렵죠. 그래서 내가 여기서 한계였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나왔을 때 그러면 제천 중등에서 모태범을 해봐야겠다. 근데 그러나 뭐 학교를 할 처지는 아니고 학교할 생각도 그때는 없었어요. 그냥 공부하면서 아이들이 오니까 그때만이라도 좀 살살 해보자. 그 마음으로 하게 되었답니다. 이 설명 하나 하는데 이렇게 시험을